고양신문 뉴스체크, 오늘은 2024년 결산 특집입니다. 2024 고양시민이 뽑은 10대 뉴스라고 저희가 타이틀은 정했는데, 고양시민 전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이게 고양포럼 한 달에 한 번씩 열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들, 그 다음에 매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회원들 약 80여 명이 선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고양포럼 참여자들이 뽑은 고양시 10대 뉴스, 이렇게 뭐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편집부에서 분야별로 10대 뉴스 후보들을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서 10개를 집어달라. 그래서 상위 10개 순위를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권에서 서울 편입 추진, 요 정말 바람이 불었어요. 김포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고양시도 서울 편입하자라는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선거가 끝나면서 썰물 빠지듯이 싹 우리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진짜 요 이슈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 이슈라는 게 부분적으로 얼마나 급조되는 이런 성향이 있나, 뭐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주민들끼리 만든 카톡방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거의 지금 윤석열 보위 그런 카톡방이 지금 돼버렸어요. 성격이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얘기만 오가고 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6월 말에 정말 또 충격적인 소식이 좀 전해졌죠. CJ 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경기도와의 협약이 해지된 이런 소식이 7월 첫날 이렇게 발표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일산 쪽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말 강하게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CJ가 그 17% 공정에서 멈춰진 그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도에 이제 기부 체납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다시 구조물이 경기도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는 3가지 걸림돌이 해제됐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CJ에 매각했던 상업용지를 다시 반환받았고, 협약 해제를 상호 이제 법적 문제 없이 인정하기로 했고, 세 번째로 아레나 구조물도 기분 체납 완료를 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가 이제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은 마련됐다. 근데 이제 시민들이 궁금한 거는 경기도가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떤 걸 할 것이냐, 결과물과 플랜을 보여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연말 가기 전에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용역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발표하겠다. 뭐 요 정도가 지금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주민분들은 아직까지 또 경기도가 이거를 맡아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불신이 좀 있죠. 예. 근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이거 아니면은 지금 다른 사업자 또 선정해 가지고 여기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만 이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CJ가 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예, 그런 예측들은 좀 나오고 있죠. 뭐 운영의 형태든 추후 사업 PC를 맺었을 때 뭐 어떻게 참여할 가능성, 이런 것들 정도는 아직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말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내년 초쯤에 뭔가 경기도가 플랜을 발표할 때는 CJ 측도 어떤 입장이 나올 거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월에 또 이제 속상한 소식 하나 또 있었죠. 고양시의 그 도시명 테마파크인 원마운트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회생 절차 돌입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충격을 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원마운트는 이제 자생 방안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노우파크를 리모델링해서 캡슐호텔, 숙박시설로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의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플랜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점포를 개별적으로 다 분양받은 그 상가연합 회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스포츠센터 회원권 가진 분들, 이분들도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원마운트 못 믿겠다, 계속 지금까지 실패해놓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라면서, 이분들은 고양시의 규책 사유가 크다, 고양시가 뭔가 책임지고 새로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만들어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스노우파크 캡슐호텔 리모델링에 관해서 뭔가 설명회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결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산 신도시 재건축, 이거는 뭐 올해 뉴스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주 오래된, 구체적으로 이렇게 윤곽이 드러난 이런 뉴스인데, 저희가 2개를 후보로 뽑았어요. 하나는 용적률이 고양 시민들의 기대보다 못 미친다, 자꾸 상대적으로 이제 성남
충남과 비교했을 때 고양시가 용적률이 낮아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이제 불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선도지구가 이제 고양시에 4곳 이렇게 지정된 거, 요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 처음부터 이제 사실은 저밀도로 설계가 됐잖아요. 저밀도로 설계되다 보니까 기반 시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련이 되어 있던 그러한 좀 약간 도시 구조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용적률을 이제 시민들이 이제 사업성이 나올 정도까지 이제 사실 올리는 원하는 거는? 건데 그 올리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우려가 한 축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이동환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막 그랬지만은 용적률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로 올릴 생각을 애초에 안 했던 거죠. 맞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이제 인구 배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워낙 개발 사업들을 많이 이제 지금 퍼뜨려 넣은 상황이라 가지고 여기에 인구 배정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창릉 신도시.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발표됐을 때랑 지금이랑 보면은 부동산 여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또 그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진도가 늦어지는, 우리나라 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처음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뭐 이제는 거의 뭐 국룰처럼 됐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분양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고양시에서는 민선 8기에서 핵심 공약으로 창릉 호수공원을 랜드마크 제2의 호수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계속 표방을 했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상 좀 흐지부지된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호수공원 기준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기대했었던, 또 시가 표방했었던 그런 규모와 그림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확인된 바로 적어도 LH가 낸 안에서의 전유지를 활용한 호수공원조차도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LH와 이쪽에서 지금 그림 그린 거는 전혀 다른데, 고양시는 바로 오늘, 저희가 이제 이거 영상 찍는 날이 23일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기획보도자료를 냈는데 똑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아주 희망적인 이런 이야기만 벌말마을에 수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호수공원을 짓고 이런 내용을 2번이나 담은 이런 보도자료를 오늘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희망만 담긴 보도자료를 계속 내는 게 이게 진짜 책임 있는 행정인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또 그런 뉴스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고양시 8곳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지정됐다. 벤처기업 촉진지구가 뭐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근데 뭐 취득세 뭐 50% 가면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가 된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기반으로 삼아서 그러면 여기 뭘 할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왜냐하면은 서울에 지금 벤처기업 육성지구 선정된 곳이 여러 대 있는데 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측면에서 시너지가 많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 다음에 요것도 또 연말에 큰 뉴스였죠. 11월에 대곡 역세권에 199만 제곱미터 미니 신도시급의 개발 계획이 이렇게 발표가 됐죠. 처음에 이제 오랫동안 대곡 역세권 개발했었던 그런 구상과는 좀 다른 형태였다. 예, 이런 거에서 약간 조금 놀라움을 줬습니다. 이 지역이 사실은 누가 개발해도 언젠가는 개발될 지역이다라는 거는 고양시에 조금만 살아보시고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연석계 전철이 지나는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가장 교통의 최고의 그런 지역이죠. 고양시에서 중심인 거고. 설계를 잘해서 설계들이- 카드를 딱 뽑아야 되는.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은 딱 개발하기 좋은 방향으로만 싹 도려가지고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오지 않았나. 고양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크다.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시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도시, 개발, 산업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10대 뉴스로 뽑아주신 것은 2개. CJ 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계약 해지, 그 다음에 대곡 역세권 미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요 2가지가 10대 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일산의 용적률, 그 다음에 재건축 선도지구, 이렇게 분야가 2개로 나뉘어서 아마 표가 분산돼서 이게 선정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정입니다. 연초에 시장과 시의회가 업무 추진비 영원 맞불을 놓으면서 갈등이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요거를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일부 또 되살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 과정이 1년 내내 이렇게 좀 지속됐다. 뉴스 택배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 텐데, 정례회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1년 내내 시와 시의회의 갈등 상황은 계속 또 악화됐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동환 시장이 재임 기간 내내 지자체장으로서는 거의 가장 많은 너무나 잦은 해외 출장, 자, 이것 때문에 계속 구설수에 올랐었죠. 간단히 뭐 말씀을 드리면 올해 8월까지, 그러니까 재임하고 한 뭐 2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만 17번, 그리고 후반기에도 뭐 계속 또 해외 출장이 이어졌거든요. 일하러 나가는 게 무슨 문제냐라는 식인 거고, 실제로 이제 갔다 올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런 성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되게 엄청 기사를 많이 썼었죠. 지금 실제로 이제 뭐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MOU와 협약 체결했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행감에서 이제 여당 의원까지 지적할 정도로 이거 실제로 이제 법적 효력 가진 거는 없지 않느냐, 이거 의미 없는 협약 남발하는 게 결국에 고양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거 맞냐, 이런 취지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갔다 와서 무슨 결과를 보여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연중 내내 계속된 이야기인데, 이제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주민조직이라든지 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민간 조직들이 민선 8기 들어서 완전히 위축되는 뭐 이런 뉴스는 작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올해도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9월이었죠. 경기도가 시청을 백석으로 이전하려는 그 계획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다시 한번 반려했습니다. 백석 이전, 이게 2023년 1월에 발표했던 건데 2년째 지금 완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이제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행정적 손실과 이런 게 너무나 크다. 네. 시민들이 결국은 그 몫을 다 지금 껴안아야 되는, 과연 어떻게 책임질 건지 답답합니다. 다음은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10월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외부로 분출이 됐죠. 고양시의 작은 도서관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폐관해서 정말 거센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이런 폐관 뉴스가 예정인 거죠. 예정이죠. 예. 거죠. 시에서는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고, 고양시의 이런 역행하는 도서 정책이 다른 곳에서도 전국 뉴스로도 이렇게 타고 뭐 이랬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고양시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되게 이 사태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하고 같이 연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와 관련해 뭐 토론회를 또 민간 모임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뉴스는 성사혁신지구,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전국적인 스타트 모델로 주목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일단 규모도 아주 크고 예산도 크고, 근데 이게 이제 외형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그 안을 내용을 채우질 못해서 대부분이 공실이다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좀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해야 될 시간을 다 놓친 거예요.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 이건 진짜 배임에 가까운 행위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게,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시가 이걸 통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공공임대를 빼내 만에 이거 가지고 사실상 계획도 2년 가까이 못 세우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허그에 이제 매년 물어줘야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번에는 이동환 시장의 넘버원 첫 번째 공약 경제 자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청하겠다라는 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하는데 결국은 올해 연말에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경제 자유구로 이제 560만 평 이 넓은 땅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약 80%를 차지하는 게 이게 절대 농지. 근데 그거를 해제할 만한 시의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없었던 겁니다. 상당히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게 이번에 이렇게 많이 드러난 거죠. 아니, 핵심 보약이 이건데 신청조차 안 했는데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못한 거면은 고의로 지금 방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렇게 넓은 평수로 이렇게 신청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있었느냐,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양시정에서 지금 총 7개의 후보 중에 10대 뉴스로 선정해 주신 것은 이동환 시장의 재임 기간 내내 해외 출장, 그 다음에 경기도시청 백석 이전 투자심사 반려, 그리고 작은 도서관 4곳 폐관 반발, 이렇게 3개가 10대 뉴스로 뽑혔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교통입니다. 첫 번째는 고양 은평선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통과. 고양 은평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핵심이 또 세절에서부터 서부선이라고 그 계획된 것들을 같이 돼야지 가장 100% 이제 효용성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서울로 쭉쭉쭉 가는 거죠. 네. 남쪽으로. 근데 그 사업 계획이 좀 많이 딜레이 될 것 같더라고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워낙 이제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GTX-A 12월 드디어 개통. GTX-A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서울역까지 가는 것도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삼성, 강남 그 구간은 아직 더 늦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어찌됐든 네네. 네, 시작이 반이니까.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이 다 이렇게 반갑게 반기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멈춰섰던 교외선 12월 재개통. 사실은 해를 넘기게 됐죠. 교외선이 아마 내년 2월 정도에나 개통된다고. 맞습니다. 이 10대 뉴스 선정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 뉴스가 나온 건데 준비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서 저희가 또 그 영상도 따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인데 초읽기에 들어가고 임박했으니까 교외선 개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이제 이걸 볼 수 있었고요. 자, 올해 교통 분야에서 10대 뉴스 후보는 3가지. 이 중에 2개. GTX 개통, 그 다음에 교외선 개통. 10대 뉴스에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치 소식입니다.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내성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거는 고양시 지역구가 4개가 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고양각 같은 경우는 상대방 의원은 이제 진보 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나 팀 쪽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좀 엄연히 이제 다른 거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고양각 김성애 의원이 당선이 됐죠. 이번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또 그게 해제되고 또 이어서 탄핵까지 통과되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고양시 의원들도 또 보니까 각자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양시 의원들이 되게 좀 많은 역할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했던 영상도 뭐 조회수 되게 많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앞으로 내년 봄까지 이 정치 국면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시 의회인데 여야가 동수로 출발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여당 국민의힘이 17명, 또 야당인 민주당이 17명.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를 뭐 의장, 위원장 사이좋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요 구도가 후반기 오면서 딱 깨져버렸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먼저 했었던 그 약속은 여야가 동수라는 전제 하에서 한 약속인데 이미 그 힘의 균형이 깨졌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계속 지킬 수는 없다. 이제 뭐 이런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2명의 무소속으로 탈당한 의원들에게 또 상당히 화살이 또 집중되기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에서는 이 2가지 중에 22대 고양 총선 결과 요게 10대 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 이슈 저희가 3가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양시에 무려 9개의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이미 들어섰거나 아니면은 시공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 중이다. 데이터 센터. 그래서 요게 이제 올 봄부터 덕이동, 또 고봉동, 또 식사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1년 내내 계속 이어졌죠. 두 번째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 고양시 그 고양동 인근에 후보지들이 집중되는 바람에 기피시설들이 너무 한 곳에 몰리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소각장을 만드는 그 과정이 전혀 민주적이거나 또는 투명하지가 않다 이러면서 이 반발도 또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올여름에 이제 임시선정위원회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이제 이게 중단이 됐잖아요. 네, 그 절차가 지금 멈춰져 있는 사실 상황이기 행정 때문에. 절차가 좀 멈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소각장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산왕산 골프장 신설 요게 작년에 이동환 시장이 그 사업을 반려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이제 종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락 됐나 보다라고 이제 대책위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겼었는데 올해 3월에 그 사업자 쪽에서 그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신청을 다시 지금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 넣겠죠.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 폐지 권고를 이제 제안을 한 것도 행정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명분을 자기네들의 이제 좀 법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그 명분을 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지역 이슈 3건 중에서는 10대 뉴스에 근데 한 건도 이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지역의 이슈에 표를 찍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이 돼서 10대 뉴스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사실은 각각 아주 뜨거운 1년 동안에 이어졌던 뉴스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뭔가 좀 희망적인 이런 소식들을 선정하고 싶은 마음이 좀 반영이 돼서 문화뉴스를 3개를 저희가 10대 뉴스 후보로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양시청 역도팀 소속의 박혜정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 정말 아주 멋진 장면을 보여줬던 소식. 두 번째는 대형 공연의 명소로 탈바꿈한 8월에 카니에 웨스트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의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연이은 또 내년에 또 대형 공연이 예고된 고양 종합운동장이 세계적인 공연 메카로 이번에 떴다, 요 소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올해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들려왔다.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후보로 올렸는데 대형 공연으로 탈바꿈한 고양 종합운동장과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에 이번에 올랐다. 요 2가지가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이제 반영해서 고양시 올해 10대 뉴스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이 뽑은 2024년 고양시 10대 뉴스 투표 숫자가 많은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살펴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아주셨고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고양신문 편집부에서 뽑은 10대 뉴스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80분의 그런 고양 포럼 관계자들께서 같이 고민하고 뉴스를 뽑아주셨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뽑은 10대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나는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1년 동안 저희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좀 길게 10대 뉴스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정을 해드렸는데 지난 1년 동안 고양시에도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내년에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